안녕하세요. 월요일 뉴스톡톡을 시작합니다. IT 대통령 암살의 배후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분을 모이즈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IT 경찰이 미국에 거주하는 IT 국적의 의사 1명을 용의자로 추가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 사는 IT 국적의 63살의 크리스티앙 에마누엘 사농을 체포했다며 그가 대통령 암살을 배후해서 기획한 이들 중 1명이라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IT 경찰청 샤를청장은 암살범들이 퇴로가 막혔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이 에마누엘 사농이었다며 그의 집에서 미국 마약 단속국 DEA 로고가 적힌 모자와 탄약, 차량 2대, 도미니카 공화국 자동차 번호판 2개 등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에 본사를 둔 베네수엘라 민간 보안회사 CTU를 통해 이들 콜롬비아 용병을 고용한 것이 바로 사농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사농은 지난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일부 콜롬비아 용병들과 함께 전용기 편으로 IT에 입국했습니다. 또 용병들은 당초 사농을 경호하는 임무를 맡았으나 이후 모이즈 대통령 체포로 임무가 바뀌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애미 헤럴드 등에 따르면 IT계 미국인 용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당초 임무는 대통령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2019년 발부된 체포영장을 근거로 대통령을 체포해 대통령궁으로 데려가는 것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이후 대통령궁에서 이번에 검거된 의사 사농을 새 대통령으로 세우려 했다고 합니다. 가디언은 모이즈 대통령을 암살한 용의자들이 사농을 IT의 차기 대통령으로 보호하고 있었다며 실제 주모자들이 그를 새 대통령으로 세우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경찰의 발표는 다소 달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샤를 청장은 사농이 미들맨에 불과하고 그의 뒤에 진짜 배우가 존재한다며 사농이 모이즈 대통령의 암살 직후 용의자들로부터 연락을 받고서 사건을 실제로 짠 배우자 2명에게 접촉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이들 주모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대통령 암살 사건으로 혼돈에 빠진 IT의 안정 도모를 위해 병력을 파견할지 검토 중입니다. IT에서는 지난 7일 조분엘 모이즈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갱단이 더욱 활개를 치는 등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IT 당국의 병력 파견 요청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국토안보부와 FBI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이 미국의 지원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이날 IT로 떠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병력 파견 요청은 지난 7일 클로드 조제프 IT 임시총리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통화에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병력 파견 요청은 인프라 시설 보호를 비롯한 안정도모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IT는 유엔에도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일부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일시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미동부 시간으로 11일 저녁 발생했는데요. 아마존 온라인몰과 웹서비스 AWS가 약 2시간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신고된 문제 중 80%는 웹사이트, 15%는 로그인, 5%는 결제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상품 목록이 뜨지 않는 등 문제로 3만 8천 명 이상의 사용자가 쇼핑 중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현상은 미국, 인도, 캐나다,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에서 확인됐습니다. 세계에서 몇 남지 않은 공산주의 국가 쿠바에서 반정부 시위가 펼쳐졌습니다. 11일 수도 아바나와 산티아고 등 쿠바 곳곳에서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정권에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독재 타도, 자유, 조국과 삶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는데요. 이 같은 시위 영상들은 SOS 쿠바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올라왔습니다. 쿠바에서의 반정부 시위는 드문 현상인데 이날 시위대는 조국과 삶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열정적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 노래는 쿠바 뮤지션들이 쿠바 공산혁명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의 구호 조국 아니면 죽음을 패러디해 만든 힙합 노래로 상징적인 반체제 구호가 됐습니다.
쿠바 정부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직접 시위 현장을 찾자 일부 젊은 시위대는 욕설을 퍼붓기도 했으며 두렵지 않다고 외친 이들도 보였습니다. 시위대는 독재의 염증을 느끼는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쿠바는 공산주의 독재 국가이면서 인터넷 검열이나 해외 국가의 교류 등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은 나라인데요. 최근 인터넷의 발달 속에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체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차 결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경제 봉쇄 등에 따른 오랜 경제난과 물자 부족 속에 코로나 사태까지 발생하며 국민들의 고통이 심화하며 이 같은 시위를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의약품과 식량 부족, 잦은 정전 등에 지치고 분노한 시위대는 백신을 달라거나 굶주림을 끝내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마이애미 헤럴드는 전했습니다. 한편 현장을 찾은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영방송 연설에서 현재 쿠바가 겪고 있는 위기와 혼란을 미국의 제재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는 시위대에 맞서 모든 혁명가와 공산주의자들이 도발 시도에 맞서 거리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쿠바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쿠바 정부가 진압을 위해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설리반 보좌관은 11일 미국은 표현의 자유와 쿠바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를 지지한다면서 자신들의 보편적 권리를 주장하는 평화 시위대를 겨냥한 어떤 폭력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 영원히 끝나지 않은 걸까요? 어쩌면 미국민들이 2차례 백신을 맞고도 한 번 더 부스터샷을 접종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약사 화이자가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과 관련해 FDA 및 고위 관리자들과 면담한다고 알렸습니다. 부스터샷은 면역 효과의 연장, 강화를 위한 추가 접종을 뜻합니다. 화이자는 8월 중에 백신 부스터샷의 긴급 사용 승인을 미 당국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힌 바 있는데요.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 화이자와 미 보건당국은 부스터샷의 필요성 여부와 긴급 승인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화이자사는 임상시험 결과와 세계 각국의 보고를 근거로 백신 접종 6개월 뒤부터 면역 효과가 약해진다는 점에서 접종 후 6 내지 12개월 안에 세 번째 주사, 즉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고 회사 측은 주장하는데요. 일부에서는 백신 장사를 위한 술수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다수 보건 전문가들은 2회 접종을 맞은 국민들이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 외 각종 변이에도 충분한 면역력을 갖추고 있어 걱정 없다고 밝혔으며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역시 화이자의 이런 계획이 발표되자 현재로서는 부스터샷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제동을 건 바 있습니다. 뉴스톡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